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지원 의사를 보이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관련 사업 예산 전액이 국비로 지원 가능해 순천시의 명품 하천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생태하천 동천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순천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노광규 순천시장에게 지방 하천인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천이 명품 하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장관님께 지시하신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어 한 달여 뒤 순천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동천 24.28km 구간에 대한 국가하천 지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담아서 이 어떠한 명품 하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순천 동천을 포함해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국가하천 승격 대상지 선정 용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2월경에는 국가하천 대상지가 선정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국가하천 지정 고시는 내년 상반기에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순천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지정되면 순천 동천 명품 하천 조성 사업도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동천 명품 하천 조성 사업은 순천만에서 도심 권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태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겁니다. 순천만에서 그 도심까지 연결하는 생태축도 연결이 되고요. 또 도심에서 하천으로도 지금 강변도로 때문에 단절돼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자유롭게 우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태축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천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치수와 이수를 넘어 친수, 경관, 생태, 관광을 아우르는 친환경 수변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1,60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역 거점별 청년 비전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창업지원 등 12개 사업, 그리고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 동안 1조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이 오는 12일 막을 내립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조례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2023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의 폐막식을 열고 아고라 순천 공연팀 활동 영상 상영과 아고라 순천 탑10 공연 등 올해 마지막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은 지난 2013년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국 유일의 연간 공연 운영 시스템으로 처음 시작돼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어느 때보다 수험생들의 막판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다음 주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문제를 풀며 저마다 약점 보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실 밖 투명 부스 안, 공용 책상 등 곳곳에서 학생들이 집중력을 끌어올립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도 느끼지만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공부하던 대로 하면 잘 볼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수능이 좀 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면서 조마조마하고 그냥 이대로 쭉 해나간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치르는 제자를 오래 지켜본 선생님은 이제 공부 시간을 늘리기보다
당일 시간표에 리듬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쉬운 난이도가 예상되면서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일교차 큰 날씨에 독감까지 기승을 부려 무엇보다 건강관리도 중요해졌습니다. 독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개인 위생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거, 열심히 해왔던 것, 실력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능은 오는 16일 치러지며 전남에서 수험생 13,000여 명이 46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작합니다. 수험생은 늦어도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을 해야 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됐어도 일반 수험생과 분리되지 않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장에는 별도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4년 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2차 전지와 물류 분야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권역 내 투자 환경에 대한 홍보와 해외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가해 2차 전지 분야를 기반으로 해상 풍력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 등을 적극 홍보했으며 특히 광양만권의 2차 전지 투자 여건에 대해 중국과 스웨덴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또 행사장에 별도의 홍보 부스를 마련해 최근 양극재와 음극재, 배터리 소재 분야 등 핵심 전략산업 투자 확대가 이루어진 2차 전지 산업의 강점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오는 12월 착공을 앞둔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에 관심과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전남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가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연구원, 남해군과 호흡을 맞춰 체계적인 준비를 해온 반면 전라남도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해저터널이 광양만권의 관광 활성화 등 효과도 있지만 인구 유출 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남도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여수시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남면은 3~4면권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내년 9월까지 진행되며 해상풍력단지의 입지와 여건 분석, 정부 공모사업 대비 전략,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물가는 물론 최저임금도 매년 오르고 있지만 20년째 그대로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쌀값인데요. 농민들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관련 예산들마저 잇따라 삭감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학을 마친 변원위에 있어야 할 사료용 볏짚이 군청 앞에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농업 예산 축소와 뒤이은 지자체 농업 보조금 삭감 방침에 반발한 농민들이 모인 겁니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80kg 한가마 기준 20만 원으로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폭등하는 농업 생산비에 대한 대책은커녕 내년 비료값 지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정부의 농업 홀대 정책에 농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운운하며 농산물 가격 끌어내리고 수입 농산물로 수급 안정만을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 농업 파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지자체의 농업보조금 조정도 농민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최근 영암군은 내년 교부세 삭감 등을 고려해 10개 실과의 보조금 구조조정에 착수했는데 이 가운데 농업 관련 부서가 4개로 30여 개의 농업 보조금을 일몰 검토하는 등 농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특히 용역을 통해 보조금 성과를 평가하면서 보조 사업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보조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바꾸는 것은
군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합의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영암군은 현재 민간 보조금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보조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의 일부 요구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남도와 광주시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안을 변경해 광주 효천역을 경유하게 해야 한다는 광주시와 그러면 정부 예타 통과가 힘드니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전남도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권 최초의 광역철도망 사업은 1조 5천억 원을 들여 광주 상무역과 나주역을 잇는 국가철도망 사업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지 말지를 조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선정돼 큰 고비를 넘었다 싶었는데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광주시가 노선을 변경해 원안에는 없던 광주 효천역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광주시와 나주시, 전남 서로 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보고요. 저희들은 효천 경유하는 게 서로 간에 도움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전라남도는 반발했습니다. 효천역을 경유하게 되면 2,600억 원의 사업비가 더 늘고 경제 편익은 감소해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광주시가 반발하는 전라남도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전남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안대로 광역철도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광주시는 효천역 경유로 노선을 변경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전라남도에 전달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 6월쯤 끝날 예정인데 양 시도가 합의점을 못 찾게 되면 호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투입이 결정하기도 전에 두 자치단체가 분열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경우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앙정부가 앉혀놓고 문제 갈등 요소지를 해결해주거나 서로 이익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역철도 노선 변경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갈등을 키워가고 있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폐막에 따라 오는 10일자 후속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폐막 이후 조직위원회 파견 복귀와 승진 등 인사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백한순 사무관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승진 69명, 전보 305명에 대한 오는 10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순천시의 이번 인사는 예년에 비해 2개월 빠른 시점에 단행된 것으로 순천형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K문화 콘텐츠 사업의 전략적 추진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남 편중 인사를 지적받자 지난 정부에서는 호남 인사를 많이 쓰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